11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등을 소유한 양진호 회장의 폭행 동영상을 보면서 폭행 자체도 충격이지만 누구 하나 말리지 않는 것이 더 기괴하고 엽기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IT 노동자 폭행 및 직장 갑질 피해 사례 보고가 열렸는데요. 저런 황당하기까지 한 폭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단초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웹하드 왕제 양진호 회장의 전 직원 폭행 동영상입니다. 온 힘을 다해 직원 뺨을 계속 후려갈기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바로 뒤에서 동료였던 사람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데도 고개를 모니터해받고 일만 합니다. 큼직한 사무실이 쥐죽은 듯 고요하고 들리는 것은 양 회장의 고성뿐입니다. 똑바로 해.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선 IT 업계에 만연한 폭력과 갑질을 고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동영상이 드러나서 그렇지 IT 업계 곳곳에 양진호들이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셔츠 색상을 잘못 입고 출근했다고 골프채로 맞았다. 개인적인 물품을 소유할 수 없게 했는데 사비로 미니 선풍기를 샀다는 이유로 맞았다. 한 팀원이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에게 이 팀원의 뺨을 주먹으로 치라고 시키고 약하게 때리면 다시 시키기도 했다.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엽기 폭행입니다. 이건 정말 왜 본인들이 멀쩡하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멱살 잡고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저희 집 근처에 나타나서 배회를 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위계와 권력을 남용한 갑질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엔 업무 종료 후 자아 비판을 강요하거나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을 강요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즐비합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원까지 있을 정도로 폭행과 갑질은 가혹하고 엽기적이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직장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살은 삶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고 일이 주는 고통을 끝내고 싶은 것. 실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IT 업계 노동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내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IT 업계 노동 환경은 열악 그 자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이 정말 절박한 절규의 목소리에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제도적 법적 개선책을 만들 수 있는 데 저도 좀 힘을 보태겠고요. 양진호 엽기 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화려함 뒤에 가려졌던 IT 업계의 민낯.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IT 업계에 만연한 폭행과 갑질 실태를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엽기 웹하드 황제 양진호 회장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웹하드를 통해 양 회장에게 엄청난 돈과 권력을 안겨준 컨텐츠의 대부분은 사실 불법 음란물입니다. 웹하드 불법 음란물 실태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열혈 여성이 있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가 김여진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팀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94년생, 올해 25살인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김여진 팀장. 당찬 얼굴의 김여진 팀장은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동료 4명과 의기투합해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2030 여성 전반이 다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 내가 지키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는 여성이 없을 테고, 그래서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 웹하드에 만연한 음란 동영상. 김여진 팀장의 원인 진단은 단순하지만 명쾌합니다. 돈이 되니까 이런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다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연 수천억 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도 이를 유통하는 사람도 외파들을 깔아놓고 앉아서 돈방석에 오르는 양진호 같은 사람들도 이게 다 관련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신체를 촬영해서 누군가에게 전송한 경우 그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 유포했을 때 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멍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라인 공간에 돌아다니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헤비 업로더들이 당연히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테지만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음란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할 필터링 업체들이 음란 웹하드 업체와 유착했거나 사실상 웹하드 업체에 다 잡아먹혔다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주장입니다. 업계에서는 되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필터링 업체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것이고 위디스크가 먹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실제 지난해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가 대표적 음란물 은어 국산 노예의 약어인 국노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한 웹하드에서만 무려 28,500개가 넘는 동영상이 검색됐는데 두 달 후 같은 검색어로 다시 해보니 놀랍게도 0건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가 몰카 엄정처벌 방침을 천명하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음란물 필터링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게 김여진 팀장의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미 시장에 있는 기술이에요. 이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왔던 것이죠. 화살은 이제 국가로 향합니다. 음란물 필터링과 관련자 처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 여성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성토입니다. 저는 국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필터링 업체가 잘 필터링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프로세스가 부재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다. 자신의 동영상이 유출된 피해자에 대해선 당황하거나 놀란 나머지 무조건 삭제 요청부터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김여진 팀장의 조언입니다. 또 공통적으로는 증거를 최대한 잘 모아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삭제 지원을 할 때도 원본 영상이나 원본 사진,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김여진 팀장은 무엇보다 동영상 유출은 내 잘못이 아니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말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죄책감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시고 이분이 피해 회복을 하기도 너무 어려우세요. 근데 이런 피해가 일어난 것이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왜 찍었어? 유출될 줄 몰랐나라는 비아냥과 냉소. 김여진 팀장은 당신은 죄를 지은 것도 혼자도 아니라며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나 여성가족부 주변 어디에라도 꼭 도움을 청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오늘 기존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조직 분산 없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은 예산 낭비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연계되어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소식은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의 핵심은 시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두고 일선 교통과 치안 등 생활 밀착형 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에 맡기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각 지방청장, 자치경찰대장은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 치안 활동을 담당합니다. 성폭력이나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생활범죄 수사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겁니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및 중대범죄 수사,
전국적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가경찰의 집중화에 대한 민주적인 제도 설계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 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입 일정은 내년 서울, 세종 등 5개 시범 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 11만 7천여 명의 36%인 4만 3천여 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오늘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대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도입하려던 자치경찰제를 신용만 낸 것이라며 시큰둥해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치경찰제 도입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의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각계 의견 수렴 후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4천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다는 이부영 회장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오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8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부영 회장은 특유의 방식으로 부영그룹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으며 비상장 회사로서 시장 감시나 견제 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 기간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이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 7천만 원과 배임액 156억 원 등 521억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인천의 한 청년부 목사가 10년간 수십 명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전적으로 길들이기를 의미하는 그루밍 성폭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연령이나 경제력, 지적 수준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 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고약한 게 겉으로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외양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10대 여성신도 수십 명과 장기간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앞서 언급한 인천 목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경찰청 주최로 열린 2018 사이버 안전 학술 세미나에서 사이버 공간에선 이런 그루밍이 더 만연하고 심하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무슨 성폭력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김재련 변호사의 말을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루밍은 실질적 접촉 없이도 음란한 사진 전송,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진 전송 요구, 웹캠을 이용한 성적 대화 및 녹화 등으로 성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칭찬이나 배려, 감정적 동조 등으로 신뢰를 쌓은 뒤 만남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하면 폭로를 예고하는 등 강요와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재련 변호사의 말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장에 따르면 2만 5천여 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을 상대로 이른바 성적 조련과 착취를 한 피의자를 검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팔로워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다양했고 처음에는 호기심의 팔로워가 됐다가 스스로 특이한 성적 취향으로 고착된 이들도 있었다. 그루밍 가해자가 오프라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 홍 팀장의 말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인들의 15살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관계, 이걸 자발적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루밍은 그 길들이기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이자는 형법 개정안이 매 국회 회기마다 제출되는데 왜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내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19일 법원 행정처의 업무 이관 문제를 논의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방안 내부 의견 수렴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수사부 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사이버수사부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일부가 이전되면서 신설됐습니다. (11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